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 관련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와 사업, 기타, 사회보험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근로소득 관리와 연말정산 관리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 정리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사업, 기타, 이자,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관리입니다. 자, 사업소득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득자의 등록 부분부터 시작해서 원천징수 실무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03페이지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 봉사료 수익 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관리의 사업소득자 등록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자 등록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라 사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 사원의 경우에 보시면 주민번호하고 등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등록사항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소득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말풍선을 눌러 보시면 출력 형태라고 하는 팝업 창에서 보시면 병의원부터 시작해서 구분 코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 구분은 추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 적용되는 코드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타 모집 수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940911로 기타 모집 수당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자료 입력으로 가서 월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데 가사원과 나사원 해서 가사원에 대해서 8월 30날 200만 원에 그 지급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사원도 마찬가지로 지급 금액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세무신고서류에 있죠. 세무신고서류 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8월달에서 지급 8월달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8월달 귀속과 지급 기준으로 8월달 기준으로 사업소득 전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고는 이렇게 마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 관련해서 기간 구분이 있습니다. 지급 연월일 귀속 기준이 있는데 원칙은 지급 연월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급 연월일이나 귀속 기준 중에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 연월일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원, 나사원, 라사원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발급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출하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직계표가 있죠. 지급명세서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귀속 기준으로는 12월까지고요. 자, 만약에 F6번에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 보시면 지급 연월, 귀속 연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급 연월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무적으로는 귀속 연월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귀속 연월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추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귀속 연도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관리 차원에서 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귀속 연월이 아니라 직업 연월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셔서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6페이지에 사업소득자에 대한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득 자료 회계 처리 관련되는 메뉴를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표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전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전송 취소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전표 처리 옆에 보시면 직업일 전표 발생일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표 발생 일자가 직업 일자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불러오기 이전에 일단 F7번에 붕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7번 붕괴 설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과 관련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하신 후에 전표 추가하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일반 전표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급여 자료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31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은 각종 채권, 증권, 예금, 이자, 할인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징수하면 되겠고요. 배당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배당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외의 소득으로 있는 우리 교재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있는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13페이지에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60%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광업권 등 각종 권리의 양도 및 대여,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적 용역의 일시 제공으로 인한 대가,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가로 인한 금품 이런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2천만 원 이하는 80%, 2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는 50%에서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4페이지에 기타 소득 자료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타 소득 관리 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자 소득과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하듯이 등록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등록하실 때에도 중요한 것은 거주 구분에 대한 부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구분입니다. 소득 구분은 말풍선을 눌러서 살펴보시면 기타 소득부터 시작해서 이자, 배당 소득의 종류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구분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단 부분 7번에 보시면 개인 법인 구분이 있는데 개인이냐 법인이냐 선택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60% 적용되는 경우와 70% 또는 80% 적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니까 60%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런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변경하신다라고 하면 F4번 일괄 변경이라든가 또는 F6번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을 70%에서 60%로 일괄 변경하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소득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타 소득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로 갑니다.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서 예를 들어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김기타라는 분한테 500만 원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필요경비 60% 적용돼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면 되고요.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317페이지인데요. 이자 부분인데 7월 달입니다. 같은 7월 달에 보시면 박이자 최배당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이고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되는 일반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관련되는 정보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금융상품명부터 시작해서 유가증권 코드, 과세 구분, 조세 특례에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사항들을 그대로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말풍선을 눌러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찾아갖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해 주시고 금액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세율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귀속이었고요. 7월달로 해서 정기신고 정리를 하게 되면 사업소득 관련되는 정보도 있었고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 관련되는 정보도 있죠. 자, 이렇게 신고서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되는 정보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준은 F6번의 신고 기준, 지급 연도 기준과 귀속 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연도 기준, 귀속 연도 기준, 원칙은 지급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실무상으로는 귀속 연도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준에서 지급 연월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우리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를 설명드렸습니다.